5, 6, 7, 8% 최저보증연금보험과 연금펀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은 최저보증연금보험과 연금펀드 IRP 같은 연금 계좌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연금 상품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세제 혜택이 다르고 상품 특징도 다 다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금을 종합적으로 공부한 연금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아무리 봐도 최저보증연금보험이 좋긴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콩깍지가 꼈을 수도 있으니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최저보증연금보험과 연금펀드 IRP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비교는 누가 뭐래도 수익률, 연금액 아니겠습니까? 어떤 연금이 연금을 더 많이 받을까를 고민하시겠죠. 최저보증연금보험은 수익률이 연단리로 7에서 8%를 최저보증합니다. 반면에 연금펀드와 IRP는 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죠. 운용을 잘하면 높은 수익이 나겠지만 운용을 못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나스닥이나 S&P의 수익률을 보면 연복리로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금펀드 IRP를 통해서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연금액이 높겠죠.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코스피 수익률을 보면 연 3에서 4%에 불과하고요. 코스닥 수익률은 1, 2%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10년 전에 나스닥이나 S&P를 샀더라면 굉장히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겠지만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했더라면 물가 상승률도 커버하지 못하는 연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펀드 IRP에 투자하신다면 미래의 수익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저보증연금보험은 연단위 7에서 8%를 최저보증하고 있고요. 연복리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연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자면 최저보증연금보험은 연복리 4에서 5% 정도를 최저보증한다. 연금펀드 IRP는 내가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 이하의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보증연금보험은 확정된 연금액을 평생 종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연금펀드와 IRP는 연금액이 변동하고요. 자유롭게 인출해서 빼실 수 있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좋으십니까? 자유인출 좋습니다. 노후에 연금액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인출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하지만 자유롭게 쓴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나중에 통장 잔고가 거덜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많이 빼쓰고 한 번은 적게 빼쓰고 들쭉날쭉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또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최저보증연금보험은 확정된 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액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는 것이죠. 좀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때는 더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리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세상에서 안정된 금액, 고정된 금액이 평생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노후에 더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요?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용 관리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보증연금보험은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따로 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에 연금펀드와 IRP는 평생 운용할 수 있습니다. 불리는 기간 중에도 운용할 수 있고요. 연금 개시 이후에도 받아간 연금액을 제외한 남은 잔액을 계속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운용할 수 있죠. 운용 관리가 불필요한 게 좋을까요? 운용을 할 수 있는 게 좋을까요?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면 평생 운용할 수 있는 게 좋겠죠. 운용을 잘하면 연금액을 인출해 쓰고도 돈이 남아돌게 됩니다. 반면에 운용을 잘못하신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연금액을 계속 인출해 쓰면서 결국 어느 순간에는 적립액이 고갈될 겁니다. 그리고 연금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 보니까 젊을 때는 잘 운용하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용하기가 힘들어지고 점점 더 저금리 안정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이동하시더라고요. 평생 운용이 가능하지만 70세, 80세 이후에도 공격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보증연금보험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펀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55세 이전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중도 인출이 가능한 최저보증연금보험이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연금을 준비하면서 중간에 빼쓰는 것,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것, 이것이 과연 좋은 조건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은 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중도 인출이 한 푼도 안 되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노후준비 수단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유리한 조건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입니다. 최저보증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죠.
하지만 납입 시에 세금을 환급해 드리진 않죠. 연금펀드 IRP는 납입할 때 세액 공제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납입할 때 세액을 공제 드리는 만큼 연금 탈 때 3.3에서 5.5%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죠. 그리고 이 절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 원을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비과세가 좋을까요? 세액 공제 후 저율과세가 좋을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최저보증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펀드와 IRP는 법적으로 연금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있죠. 최저보증연금보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법이 바뀐 이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펀드 IRP는 현재도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고요. 정책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연금펀드 IRP 모든 계좌에 대해서 소급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겠죠. 자, 이렇게 최저보증연금보험과 연금펀드 IRP에 대해서 특징을 비교해 봤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저보증연금보험이 좋긴 한데 여러분은 다 의견이 다르시니까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이렇게 최저보증연금 쪽으로 자꾸 이렇게 팔이 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노후에 고정적인 수익률을 평생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뭐 운용 관리도 필요 없고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없는 이 최저보증연금보험이 좋은 거 아닐까요? 반면에 내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면 연금펀드 IRP를 통해서 잘 수익을 내고 또 세금 환급도 받고 이런 부분에서는 연금펀드 IRP도 좋죠. 각각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두 가지 상품을 다 상담해 드리고 있고 다 가입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만 선택하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최저보증연금보험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거나 또 미처 비교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동의하시는 의견도 좋고 그리고 반론도 좋습니다. 연금의 전문성을 더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펀드 IRP, 최저보증연금보험,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자가 붙은 건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공부해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